안녕하십니까. 2월 15일 수요일 오전 11시를 막 넘겼습니다. 오늘 현재 이 여야 정치의 대치 상황을 이렇게 보면 우선 이재명 의원이 대표를 있는 민주당은 누가 뭐라 그래도 정당 지지율에 있어서 국민의힘당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다고 하지만은 국민 전체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의원 자신과 민주당은 백척간두에 매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백척이 되는 그 꼭대기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런 형국이 언제든지 굴러 떨어질 수 있다. 이재명 의원이 굴러 떨어지거나 민주당이 동반해서 굴러 떨어지거나 아니면 민주당이 굴러 떨어지거나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장동 게이트 등 그에게 쏠려있는 몇 가지 피의사실 중에 한 서너 개를 묶어가지고 아마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할 모양인데 이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기각된다 하더라도 다음으로 계속해서 그에 대한 영장 청구는 아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정상적인 길을 갈 수도 없고 따라서 그가 장악하고 있는 국회 과반수 의석을 가지고 무슨 짓이든지 할 요량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이 코앞에 바로 앞에 이 일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고 곁들여서 민주당의 호위 세력인 장외의 이른바 시민단체가 촛불 승리 전환 행동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촛불 집회로 그를 탄핵시켜서 승리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 취임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이 사람은 탄핵을 내걸고 있어요. 촛불 승리 전환 행동. 약칭해서 촛불 행동. 이 단체가 지난 토요일 날 광화문 일대에서 탄핵을 비롯한 반정부 구호를 내걸고 시위를 했는데 거기 중앙무대 뒤편의 천막에 뭐를 설치했는가 하니까 윤 대통령 부인 김 여사 그리고 한동훈 법무장관의 사진을 인형에다 이렇게 붙여 세 개를 나란히 세워놔 놓고 일정한 거리를 간격을 두고 이게 화살꽂이를 한 그런 퍼포먼스를 계속해서 거기에 부모를 따라온 젊은 아이들도 깔깔대고 웃으면서 화살 던지게 해서 박수를 치고 좋아하고 여러분 이거 어찌 생각하십니까? 저주를 해도 이렇게 민주공화정 아래서 언론의 자유가 있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다 치더라도 적어도 이런 촛불행동이라고 하는 이런 단체가 그것이 민주당 외곽 우호 단체인 것이 명백한데 그걸 현 정권의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 법무장관을 그냥 타격하고 죽으라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언론에서 문제가 되니까 촛불행동 지휘부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까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뭐 그 정도 일은 있을 수 있다 이래 아주 태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아주 몸서리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옆길로 좀 가는 얘기지만은 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촛불 행동이란 단체를 주요 언론이 조선중앙동아를 비롯해서 한겨레, 경향신문 등 이런 언론이 보도할 때에 진보 성향의 촛불 행동 단체가 또 진보 성향의 무슨 단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좌파, 종북, 주사파, 친김정은 정권을 호의적이고 추종하는 세력인데 이걸 진보 성향의 단체라고 이렇게 호칭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진보 성향이 아니라 퇴보한 시민단체, 진보 대신에 퇴보란 말을 써야 돼요. 지금 어느 때인가 80년대 이후에 진보단체다, 진보정당이다 이름을 붙이면 이것은 존귀하고 정의롭고 법치도 지키고 옳고든 정당이고 옳고든 단체라고 하는 인식이 국민 속에 박혀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진보라는 이름 붙이면 끝이 올바른 단체인 것을 오해시키고 이게 어느덧 국민의 상당수에 이게 그냥 입버릇처럼 이게 낡은 이념에 김일성 유일 사상에 저기 황제 세습 체제에 김정은이가 이번에 10살짜리 딸아이까지 데리고 그냥 분열대에 나서고 그 뒤에 북한의 장성들이 울타리처럼 병풍처럼 서 있고 이러지 아마 4대 세습까지를 도모하는 이런 썩어 빠지고 낡은 이 지구상에 이런 공산체제 이런 사회주의 체제가 없는 그거를 존숭하는 그것이 어떻게 진보 성향이냐 이 말. 진보 성향. 기가 차도 보통 찰 일이 아니죠. 퇴보지요. 퇴보. 역사를 퇴보시키지. 전 세계적으로 손가락질 보는 북한 정권에 대해서 그걸 추송한다. 그러니까 촛불행동당을 진보 성향이라고 하는 말을 언론이 절대 쓰지 말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조중동을 보고 그 중에 하나가 진보 성향이라고 태연하게 쓰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걸 붙입니까? 그런데 이번에 그 화살을 가지고 이제 던졌다고 하는 그 끔찍한 저주극은 역사를 150년 전으로 좀 되돌이켜 보겠습니다. 150년 전 대원군이 10년 섭정을 마치고 직후에 고종의 부인인 민비와 대원군 사이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민비를 둘러싸고 있는 민비 척족 세력과 대원군 사이에 권력투쟁이 대원군이 죽을 때까지 계속됐어요. 그 권력투쟁 초기에 어떤 일을 민비 측에서 했는가 하면 경복궁이 있고 경복궁을 바라보면 그 옆이 사직동인데 그 사직동에 당시 서울 장안에서 이름난 점술가 박유봉이라고 하는 장님이 있었어요. 그 박유봉이를 시켜가지고 민비 측에서 대원군 초상화를 그려놔놓고 거기에 밤에 일정한 시간에 계속 화살을 던졌다. 저는 그 고사, 그 일화를 이번에 이 촛불행동당이 한 짓을 보고 그것이 머리에 떠올랐어요. 그것이 머리에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박유봉이가 어떻게 됐냐 하는 것은 이 시간에 길게 말씀드릴 일은 아니고 작은 정치적 이견이 다르고 정적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150년 전에 왕조시대나 있었던 이런 일이 이 대명천지 공화정 아래서 진보 성향이라고 이름을 붙인 단체가 주관하는 데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자, 여러분, 민주당 이재명 의원, 민주당 이재명 대표, 그 민주당과 이재명 의원이 이게 막대기 끝에 막대기 대롱대롱 매달려 있고, 그리고 그 이른바 진보 성향의 좌파 단체가 150년 전 왕조 시대에 있을 법한 이런 짓거리를 하는, 이걸 이들이 이 순간에도 존립하고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 있느냐? 정치는 상대적입니다. 윤 정권의 여당인 국민의힘당을 만만하게 보기 때문에 이재명과 진보 성향 촛불행동 단체가 대변하고 있는 국민 전체 유권자 수에 있어서 대변하고 있는 그 지지 세력은 지금 모든 여론조사 추이를 볼 때에 한 30%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나머지 70%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아니면 국민의힘당을 열렬히 지지해야 되는데 열렬히 지지하지 않는 숫자가 굉장히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런 식으로 바로 하고 여전히 버티고 온갖 짓을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국민의힘당 내부의 그 총질에 대해서 아마도 열렬 지지층은 뭐 그렇게 해서라도 뭐 윤 대통령의 지휘권이 확립만 된다면 이런 생각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지난번 윤 대통령이 당선될 때 0.73% 차이를 나타내게 된 것은 윤 대통령 그 국민의힘당을 일어나자나 열렬하게 지지하는 층 그것만 갖고 0.73% 차이가 나온 것이 아니라 중간층 다수가 이재명은
도저히 찍을 수 없다. 종북주사파 좌파 정권을 용납할 수 없다 하는 그 중간층 표가 보태진 것인데 얼마나 보태진지 숫자로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상당 숫자가 만일 그때 윤 후보를 지지 안 했으면 윤 후보가 당선 안 되지요. 그 지금 그런 계층의 유권자들이 얼굴을 돌리기 시작했다. 얼굴을 돌리기 시작했다. 이게 지금 좌파 세력, 좌파 정권, 민주당이 적골인데 앞에 설명드린 대로.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힘당이 양 폭발적인 지지율을 얻어야 되고 윤 대통령 정권 지지율도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 않냐 이 말이야. 그런데 3월 8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금 벌어진 일, 많은 일이 있지만 저는 한두 가지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어째서 그 내부에서 누구누구가 대표가 되면 윤 대통령이 탈당할 사태가 생긴다. 탈당. 그 다음에 누구누구가 대통령 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때와 같은 분위기로 갈 가능성이 있다. 탄핵 가능성이 있다. 누구누구가 되면. 이게 무슨 짓들입니까 이게. 말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 씨앗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경쟁자들 사이에 윤심을 두고 이런저런 얘기 끝에 드디어 이런 말까지 나왔다. 거기에다가 대통령 비서실이 대통령의 점지를 받았는지 지시를 받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대통령 비서실의 그 실무 책임자들이 이 대선 진행에 관여하고 있다 하는 이런 인상을 깊게 들이우는 이런 일들까지 복합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도대체 뭐 하는 짓들이냐 이게. 민주당을 봐라. 좌파 행동당을 봐라. 여기에 윤 정권과 국민의힘당 지지율을 대폭 상승시킬 수 있는 황금어장을 만들어 놨잖아요. 얘가. 좌파들 스스로 황금어장을 만들어 줬다 이게. 왜? 누구를 위해서? 윤 정권과 국민의힘당을 위해서. 그럼 그 안에 들어가서 이게 황금 덩어리 고기를 움푹움푹 이게 잡아채서 지지율을 올리고 국민의 신뢰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이 마련되고 전당대회가 잘 끝나고 그래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도 과반수 이상을 넘는 승리를 거두어 가지고 지금 대통령이 국회에 관한 꼼짝할 수 없는 저런 포각무도한 짓에 대해서도 이 철새를 걷어치우는 이런 계기를 만드는 전당대회가 될 텐데 왜 이런 짓들을 하느냐 이겁니다. 저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층 입장에서 국민의힘당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좌파 정권 종식을 위해서 이번 후보를 도구로 선택했다고 하는 그 국민 계층의 지금 여론을 윤 대통령 그리고 윤 대통령 참모 국민의힘당 책임당원 그리고 이번 대표 경선 최고위원 경선에 나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 생각은 국민의힘당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그 참모들 향해서 전당대회 모습을 이렇게 변질시킨 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괘씸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괘씸하게. 이 괘씸한 사람들이다 이거야. 왜 좀 잘할 수 없느냐 이거야. 그리고 0.73%로 간신히 이긴 이것에 대해서 이게 대통령 권력을 쟁취했다고 하는 이 전리품을 오로지 그들만이 오로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경선에 나간 사람들은 무슨 수단 방법 무슨 말을 토해든지 간에 내가 대표가 되면 된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올릴 수도 있고 윤 정권을 평안하게 앞으로 나아가기도 할 수 있다. 그래, 그런 생각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 이 중간층에서 어쩔 수 없는 결단으로 이번 후보 윤석열을 지지했던 그 사람들의 심정을 여러분들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 행동은 괘씸하기 짝이 없는 일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을 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미처 못 깨닫고 있죠? 괘씸한 일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 미처 못 깨닫고 있지요? 앞으로 전당대회가 그래도 약 3주 가까이 남았으니까 환골탈태해서
대통령과 대통령 참모들도 이 전당대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는 어떤 결단적 행동을 해야 되고, 이 경선에 나간 여러분들도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따라서 내가 되고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멈추고 국민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